경치 좋은 곳으로 이사온 40대 후반의 상고씨. 매일 아침 갓난아이를 등에 업고 동요를 열창합니다. 아유 귀여워라. 까꿍. 요 녀석 신기하게도 할아버지 속 빼닮았네. 아들 들어가자. 가서 아빠랑 맘마 먹자. 아들. 사실이 귀여운 아이는 손자가 아닌 금술 좋은 상고씨 부부의 아주 많이 늦은 누뚱입니다. 상고씨는 몸이 약한 아내 경숙씨를 위해 매일 직접 미역국을 끓이며 아내의 산후조리에 신경을 씁니다. 맛있다. 맛있지? 당신 몸이 빨리 회복돼야 할 텐데 보약이라도 한 채 지어 먹을까? 맞다. 옆집 지원 엄마가 그러는데 몸 풀고 잉어 구워 먹으면 그렇게 좋대. 그래? 우리 엄마요? 산후조리에 잉어를 구워 먹는 것이 좋다는 말을 들은 상고씨는 근처 강가로 가서 낚싯대를 던지고 월척을 기다립니다. 낚싯대에 신호가 오고 기대에 찬 얼굴로 들어올리는 상고씨. 하지만 잡히는 것은 참붕어와 민물고기들 뿐. 잉어를 낚아야 되는데. 월척이네. 내가 당신 이 낚시 실력 때문에 결혼한 거잖아. 당신 요즘 입맛 없다며. 낚시 좀 하는데. 기다려. 내가 얼큰하게 매운탕 끓여줄게. 진짜? 경숙 씨를 위해 매운탕을 준비하는 상구 씨. 잡아온 민물고기를 손질하고 있는데 여보, 그냥 회로 먹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안 되죠. 잉어는 아니지만 그래도 몸조리할 땐 뭐든 푹 고아서 먹어야 된다고. 그럼요. 굉장히 자상하네요. 사진도 잘하시는데요. 네. 이날이랑 너무 좋다. 좋지. 당신 입맛 확 돌게 오이랑 새콤하게 무쳐줄게. 채소 껍질에 영양가가 많다는 말을 들은 상구 씨는 껍질째 채소를 썰어 미나리 초무침을 뚝딱 만들어냅니다. 정성이 가득한 밥상 앞에 마주 앉은 부부. 아, 맛있겠네요. 역시 당신이 잡은 거라 그런지 더 맛있네. 많이 먹어. 내가 내일도 모레도 또 잡아다 줄게. 자상하네요. 네, 직업이 없으신 분이에요. 당신 직업이 없으시다뇨. 내가 까줄게. 아니, 저녁에 아니, 아니. 시간 빼는 거지. 왜 이렇게 행복한 새우 가족을 몰래 싫어하세요? 껍질째로 머리까지 꼭꼭 씹어 먹어야 제맛이야. 예. 당신도 먹어봐. 싫어, 딱딱해. 그러다 입안 다 가족을 얼어. 싫어하시는 아, 정년 그냥 나는 살만 먹을래요. 퇴근길에 잡으신다는 거죠. 작은 일에도 서로를 챙겨가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는데 매일 해줄 수 있을까? 그러던 어느 날 뭐야? 상구 씨는 갈색 소변을 보게 되고 언제부턴가 설사가 잦아지더니 복통이 심해지고 으슬으슬 열이 심해져 병원을 찾게 됩니다. 의사와 마주한 상구 씨. 선생님, 저 무슨 문제가 있나요? 검사 결과 간 흡충에 감염되었습니다. 간흡충이요? 혹시 자연산 민물고기회를 많이 드십니까? 아니요. 전 무조건 매운탕으로 팔팔 끓여서 먹거든요. 그럼 혹시 아시나요? 오? 네. 바로 그것 때문에 간 흡충에 감염된 것입니다. 네? 상구 씨는 뜻밖의 진단에 놀라게 됩니다. 소개팅에 나온 내숙녀 수정 씨. 집만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잠시만요. 여보세요? 엄마. 완전 대박이야. 끊어. 내가 나중에 전화할게. 남자가 썩 마음에 든 수정 씨. 비장의 무기인 내숙 모드로 돌입합니다. 죄송해요. 제가 없으면 일이 안 되나 봐요. 수정 씨는 집에서 이쁨 많이 받나 봐요. 집에서나 회사에서나 다 이쁨 받아요. 저랑 애인이 비슷하네요. 아닌데, 드세요. 저거는. 의외로 먹자. 저 아, 왜 소개팅은 안 횟집에서 드세요? 하는군요. 혹시 생선에 안 어디서 좋아하세요?
아니요. 빵집이요. 이 생선들이 얼마나 아팠을까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서 못 먹겠어요. 수정 씨는 마음이 참 여리신가 봐요. 근데 집에 가서 회덮밥으로 드시죠. 집에서는 고기로 먹죠. 그럼 이 새우튀김이라도 좀 드세요. 육류. 이건 새우가 잘 안 보이니까 눈 꼭 감고 드시면 한결 편하실 거예요. 네. 참 예쁘게 껍질까지 통째로 튀겼네요. 얼마나 뜨거웠을까. 저런 분이 존재를 하나요? 이제 집으로 온 수정 씨는 있을 수도 있죠. 휴대전화를 뚫어져라 바라보며 소개팅남의 연락을 애타게 기다립니다. 5, 4, 3, 2, 1. 마침내 문자가 오고 그럼 그렇지. 급한 마음으로 휴대전화를 보지만 수정 씨를 찾는 곳은 무담보 대출업체뿐입니다. 퇴짜를 맞은 수정 씨는 오늘도 수정 씨의 마음을 가장 잘 달래주는 친구 소주를 꺼내듭니다. 맛있겠다. 그런데 이때 뭐야? 이 시간에 누구야? 안녕하세요. 제가 어제 이사를 왔거든요. 근데 아직 냉장고를 못 써서요. 이거 하루만 냉장고에 보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네, 주세요. 내일은 꼭 찾아가 주세요. 정말 고맙습니다. 안에 흰 봉지 하나는 그쪽 드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강에서 직접 잡은 민물고기거든요. 이 자연산이라 회로 드셔도 맛있을 겁니다. 옆집 남자가 맡기고 간 아이스박스를 뒤져보는데 그래, 역시 소주 안주엔 매운탕이 최고지. 민물고기를 먹기 좋게 손질한 후 매운탕을 끓이고 채소까지 뚝딱뚝딱 썰어 안주를 준비합니다. 수정 씨는 매운탕에 소주를 마시며 그렇게 긴긴 밤 쓰리고 아픈 마음을 달래보는데 다음날 아침 해장용으로 말을 썰어 시원하게 갈아 마신 후 출근하는 수정 씨.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일을 하던 수정 씨는 아이고. 속이 계속 메스꺼려 화장실을 들락날락 하더니 헛구역질까지 하게 되고 동료의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받게 되는데 수정 씨 혹시 얼마 전에 선봤다더니 아이 너무하네. 설마 아니야. 요즘 술을 좀 많이 마셔서 그래. 근데 수정 씨 눈이 왜 그렇게 노래? 그러고 보니 얼굴도 누렇게 떴어. 병원에 한번 가봐. 어디 이상 있는 거 아니야? 타블로 닮았어요. 속이 불편하고 얼굴색도 누렇게 변한 수정 씨는 병원을 찾게 됩니다. 검사 결과 간흡충에 감염되었습니다. 수정 씨 역시 간흡충에 감염된 것인데 그러니까 뭐지? 자연산 민물고기를 날로 먹었을 때 걸리기 쉬운 간흡충 감염. 그런데 민물고기를 날로 먹은 적이 없는 두 사람은 한 가지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인해 간흡충에 감염되었다는 진단을 받고 놀라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상구 씨와 수정 씨가 간흡충에 걸리게 된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정답은 간흡충에 감염된 자연산 민물고기를 손질한 칼과 도마 등을 씻지 않고 사용해서입니다. 먼저 강가에 살았던 상구 씨의 경우 노뚱이를 낳은 아내의 몸보신을 위해 민물 낚시를 즐겨 했습니다. 그러나 늘 민물고기를 매운탕으로 끓여 먹었기에 간흡충 감염과는 무관해 보였는데 하지만 민물고기를 손질한 후 칼과 도마를 제대로 씻지 않은 채 다른 식품을 손질하며 사용해 간흡충에 감염된 것입니다. 도시에 살았던 수정 씨의 경우 옆집 남자가 준 자연산 민물고기를 종종 매운탕으로 끓여 먹었는데 이때 간흡충이 있는 민물고기를 손질한 후 수정 씨 역시 칼과 도마를 제대로 씻지 않은 채 다른 식품을 썰어 먹어왔고 칼과 도마를 통해 다른 식품으로 옮겨진 간흡충이 몸으로 들어가 감염되었던 것. 전체 기생충 감염 중 무려 90% 이상을 차지하는 간흡충. 간흡충은 우리 몸에 들어와 간으로 뻗어있는 담관에 기생하며 각종 문제를 일으키는데 염증을 일으켜 소화불량, 설사, 황달, 발열 등의 주기 증상을 보이다가 방치할 경우 담관 폐쇄,
담관 경화 등을 일으키고 최악의 경우 담관 암으로 사망할 수도 있는 무서운 기생충입니다. 실제로 담관암 환자의 35%가 간흡충에 감염됐다는 사실이 밝혀져 그 위험성을 더하고 있는데요. 간흡충은 주로 붕어, 잉어, 피라미, 모래모지 등 자연산 민물고기를 날것으로 먹을 때 감염되기 쉽습니다. 실제로 질병관리본부에서 자연산 민물고기를 즐겨 먹은 강 유역의 주민들을 조사한 결과 민물고기를 생식한 경험이 있는 사람 5명 중 1명이 간흡충 감염자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민물고기를 날로 먹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도 무려 6.5%에 달하는 사람이 간흡충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었는데, 그렇다면 지금부터 실제로 자연산 민물고기를 직접 날로 먹지 않고도 간흡충에 감염될 수 있는지 실험해 보겠습니다. 먼저 강 유역에서 직접 잡은 자연산 민물고기들의 간흡충 여부를 관찰해 보기로 했습니다. 민물고기를 도마 위에 올리고 조직의 일부를 채취해 현미경으로 관찰해 보니 간흡충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간흡충이 정말 칼과 도마에도 옮겨갈까요? 민물고기를 썰었던 칼과 도마의 이물질을 채취해 관찰해보니 놀랍게도 칼과 도마 모두에서 간흡충이 발견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민물고기 손질후 칼과 도마를 행주로 닦은 다음 오이를 썰어보겠습니다. 과연 오이에도 간흡충이 옮겨갈 수 있을까요? 한번 닦은 거죠? 다시 현미경으로 오이의 단면을 들여다보니 칼과 도마에 있던 간흡충이 오이까지 옮겨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연산 민물고기를 직접 날로 먹지 않고도 주방기구의 비위생적인 사용으로 인해 충분히 간흡충에 감염될 수 있다는 사실. 생선뿐 아니라 그 생선을 조리했던 칼이나 도마 이런 데 묻어있는 그 유충도 잘 제거한 다음에 우리가 채소나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썰어서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간흡충에 감염되지 않기 위한 방법 넘버1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간흡충 감염의 주 원인인 자연산 민물고기를 드실 때는 반드시 잘 익혀 먹어야 하고, 되도록 깨끗한 환경의 양식 민물고기를 드시는 것이 더욱 안전합니다. 특히 세균 번식이 쉬운 칼과 도마는 그 종류에 따라 육류, 어류, 채소용으로 구분해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득이하게 하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료가 달라질 때마다 세제를 이용해 흐르는 물에 최소 10초 이상 꼼꼼하게 세척해야 하며, 도마는 칼집이 많이 나는 나무 도마보다는 플라스틱이나 강화유리 도마를 사용하는 것이 더욱 안전하고, 칼과 도마는 사용 후 한 번씩 소독제나 뜨거운 물로 살균해야 하며, 행주는 반드시 삶아서 사용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칼이 그렇게 또한 많아. 구토, 설사, 홍달 등의 간흡충 감염 증상이 나타난다면 지체하지 말고 가까운 병원이나 보건소를 방문해 간흡충 감염 여부 검사 후 구충제를 처방받아야 합니다. 맛과 영양을 전하는 주방기구가 잘못 관리하면 독을 옮길 수도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